대한민국의 소상공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이 와도 소상공인 쪽 관련하고 경제 관련해서 인터넷 신문에 컬럼을 한 몇 년 동안 기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뭐 나이가 좀 들어가고 선임 기자라는 타이틀로 불리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제 소상공인 연구소 소장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 원래 직업은 공인회계사입니다. 예. 대학 졸업하고 1983년도에 군대 갔다 와서 한 3년 시험 준비해갖고 간신히 턱걸이 돼갖고 회계법인에 입사를 했고요. 회계법인에서 주로 이제 회계감사나 세무 자문 이런 일도 했었고 그때 있던 회계법인에서 미국에 있는 언스텐 영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무 표준화 컨설팅, 외국 법인들 엔트리 서베이, 법인 설립 작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정보 전략 컨설팅 이런 것들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개 이제 의뢰 대척점에는 갑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대기업 갑질을 하는 재벌, 때로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옛날 이제 회계감사나 이런 걸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실정이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어떻게 보면 이제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라면 백전불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피해나 갑질에 의한 인격 말살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갑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수록 많이 이해하면 하고 있을수록 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회계 일도 보시면서 또 이제 그 대기업의 어떻게 보면 그건 또 갑하고 같은 부류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벤처기업도 하시면은 벤처기업은 어떻게 보면 완전 을 중에 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하셨다는데 그 관련하기 위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회계사를 하다가 한때는 제가 이제 통신이나 방송 쪽에 컨설팅을 해갖고 돈도 꽤 벌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떤 기회에 하나로 전자결제라는 회사를 1999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은 뭐냐면은 은행 밴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밴이라고 그러면 근데 제가 했던 이제 사업의 캐치프레이즈는 내 손 안에 작은 은행 해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점포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이제 모바일 신용카드 단말기에다가 은행 거래 기능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지 않고 이제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상황인데 1999년도는 지금처럼 어떤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게 스마트 뱅킹이나 이런 게 활달하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래도 좀 획기적인 어떤 사업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 단말기 보통 우리가 지금 편의점 가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딱 은행을 넣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뛰어난 일을 그러면 몇 년 전에 하신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뱅킹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당시로서 굉장히 좀 희귀한 그런 그러니까요. 2000년대 초반이니까 19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그걸 하셨다고? 네. 야, 안철수 씨보다 더 훨씬 더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엄청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특이한 이력으로는 또 보좌관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좌관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 시절에 보좌관 하셨나요? 이제 사업을 들어먹고 그리고 한참 이제 이따가 이제 어떤 기회에 이제 18대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대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좌관 일을 좀 했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이제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하셔갖고 그 이제 보좌관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입법을 하시는데 이제 도움을 주셨던 건가요? 제가 입법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근로장려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있었습니다. 이런 공약도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조세연구원에 있던 제 이제 대학 후배가 예. 그 청와대 안에 그 스텝으로 근무하면서 예.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그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뭐 탄핵 뭐래가 골치 아팠었죠.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에 예.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근로장려 세제를 그 시행하려고 예. 입법 작업을 그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위 그 경제 관료들 그때 이제 이현재 부총리였었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악을 쓰고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이유가 뭔가요? 그 반대를 한 이유는 예. 그 근로장려 세제가 시행이 되려면 예. 저소득층 이제 보통 이제 워킹 푸어 그룹 그래서 예. 그 근로 빈곤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되게 그 사람들이 이제 일용 근로자, 비정규직 이런 이제 근로자 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칭합니다.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소득 파악을 하지 않으면 예. 근로장려세제 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파악이 안 됐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 지금 같은 경우 일본도 아직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뭐 잘들 아실 겁니다. 맞아. 건설회사 같은 데 가면 임금 지급할 때 뭐 도장 꾸러미를 잔뜩 갖다 놓고 현금으로 임금 주고 그런 것들을 국세청에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파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소득 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복지 정책, 노무현 정부 때도 복지 정책이 굉장히 활성화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예.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 복지 정책을 시행을 하려면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형평성. 정부에서 예. 어떤 이제 복지 수혜를 받을 때 예. 받을 사람이 받을 만큼만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을 사람이 받거나 덜 받아야 될 사람이 더 받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아프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사각지대 해소,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말이 있는데 예. 요즘에도 왜 이제 뭐 잠실 세모녀 사건 뭐서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참여정부의 모토가 또 하나 누가 있었냐면 찾아가는 복지 그랬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는 게 뭐냐면 정부가 알아야 돼 먼저 저소득층 저 사람이 밥을 굶는다. 그럼 밥 굶기 전에 정부가 미리 알아서 찾아가서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복지 혜택을 예.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이제 소득 파악이 키였는데 예. 이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 그런 이제 그 재경부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척 반대를 했었죠. 지금도 이제 소득 파악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예. 알바생들한테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업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한테 공급을 줄 때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걸 주소 이런 걸 적어놔야 되는데 메모를 해놨다가 분기별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포함해가지고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 명세서 낸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편의점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오늘 알바생 왔다 내일 왔다가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사람들 다 메모를 했다가 분기별로 그 국세청에 보고한다는 게 보통 그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들은 이런 것들을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일용근로자한테 임금을 계좌이체로 줬을 때 국세청 보고나 이런 건 전부 예. IT 그 백오피스에서 자동화시키는 예. 이런 서비스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근로 빈곤층 중에 예. 알바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근로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 라이더, 라이더.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 예. 또는 왜 학습지 뭐 예, 교사들, 교사들, 예. 그다음에 방판 하는 예.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예. 보통 이제 우리 법적으로는 특수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특수직 특수직 근로자라고. 예. 특수직 근로자는 근로자도 아닙니다. 봉급을 네.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도 하지. 사업자 등록증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방치돼 거죠.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소득 파악 문제는 아직도 블랭크에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소득 파악 문제도 거의 블랭크에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지금 절반 이상이 장부기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 매출액만 신고를 하죠. 신용카드 단말기나 이런 데서 신고받은 거 가지고 소득 표준율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의제 소득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파악 이런 것들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기 좋은 일 하신 것 중에 네. 그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데이터 뭐 만들어 주신 일인가요? 네. 그것도 하셨다고 제가 네네. 예, 들었는데 그건 또 일을 너무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렇습니다. 예.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사전 정보에 의하면 예. 경제 장관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자 예.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근데 기득권들? 미국에서도 예. 지금 이런 게 미국에서 75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아. 소득 파악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미국은 예. 이제 그 부정수급 오버클레임이라고 그럽니다. 오버클레임. 오버클레임이라는 거는 예. 안 받아야 될 사람이 가라로 일한 것처럼 적어놓고 몰래 근로장려금을 받아가는 거죠. 아. 그런 일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그걸 그 소득 파악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하지 예. 말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 마지막 그 결정을 하는 PT를 이제 대학 후배가 했는데 그때 제가 통과되셨네. 이제 데모 프로그램을 짜줬습니다. 그 데모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임금을 주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그때 가정한 거는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에서 아스팔트 공사를 한다. 예. 그때 이제 임금을 주려고 그러면 예. 사장이 이제 그 일용 근로자들을 본고에 태우고 가서 본인도 가서 일을 하다가 예. 한 서너 시쯤 되면 이 사람은 차를 끌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현금을 찾아서 현장에서 논아줘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인명별로 일당을 주질 않았습니다. 예. 내게 이제 십장한테 이 사람이 5명을 데려갔다 그러면 5명의 일당을 다 모아서 주고 인명별로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모바일 신용카드 단말기 여기다가 예. 은행 계좌이체 이런 걸 담아가지고 예. 그 사람 현금카드 줘. 그러고 그 사람 현금카드 긁어서 예. 계좌이체를 하고 예. 그걸 가지고 임금 지급 영수증을 예.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장관들 책상에다 다 예. 놨죠. 이렇게 놓고 예.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요. 그러더니 제가 뭐 전해 들은 얘기인데 예. 됐지요. 이현재 이렇게 부총리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예.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예. 물론 그 자리에서 예. 경제관료들은 찍소리도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아주 이제 좀 멋있는 일을 좀 하셨는데 네. 그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 금융 실명제를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주류 실명제 같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주류에 대한 그 가짜 주류나 막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된 계기이지 않을까 하는데 네. 여기 보면은 주류 결제 제도를 그 시행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